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부엉이 김도우입니다. 황금부엉이 골든픽 시간 2019년 11월 20일 장중 이슈와 시황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고요. 기온도 뚝 떨어지고 우리 시장의 지수 역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이 분위기는 역시 트럼프 미중무역협상, 어제 미중무역협상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과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안 좋게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 라고 반응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트럼프 탄핵에 대한 부분에서 찬성 쪽이 조금 더 늘어나는, 말 그대로 트럼프가 좀 잘못했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역시 조금 시장에서 안 좋게 받아들이면서 시장 전체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무너졌다라기보다는 흐름을 아래쪽으로 조금 꺾어서 조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홍콩시 역시 갈수록 격화되는, 결국 지금 글로벌적으로 시장도 시장이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경제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뭐 경제 지표 역시 부정적으로 보여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대응할 자세를 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조금 같이 확인하면서 한번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저항 버팀목이 2180포인트 정도를 제가 잡았었는데 조금 낮췄습니다. 오늘 흐름이 약간 아래쪽으로 더 빠졌기 때문에 그 흐름 폭에 약간 저항이 위쪽으로 가까이 자리를 잡았다. 왜?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구간이 짧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지고, 버티고 위로 올라갈 기대보다는 올라오면 정리해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지지는 2100포인트를 살짝 이탈했던 2093포인트 그렇게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658포인트를 잘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위쪽으로는 당분간 조정폭이 조금 나올 텐데 그 조정폭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에 정점을 2165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이틀 동안 조정폭, 어제 조정을 주다가 좀 잡는 듯 했는데 오늘 대외적인 악재가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제 조정폭이 지수가 떨어지는 거를 하락을 떠나서 기간적으로 한 4거래일 정도는 조정이 나온다. 오늘 포함해서 4거래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국 조정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화요일까지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하락폭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지가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왔을 때 과거에 어떤 지지 라인이 있었던 자리로 좀 가야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2093포인트가 맞습니다. 조금 위쪽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2115포인트인데 앞서 여기서 지지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받았던 자리는 보통 지지받는 경우가 한 번쯤은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이탈이 나오기 때문에 지지받는 것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2093포인트를 보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확인해 보면, 코스닥은 역시 똑같이 4거래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흐름을 지켜보되 658포인트를 지지해주면 좋을 텐데 오늘 이탈할 것 같습니다. 좀 이탈을 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꺾여 내려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흐름 자체가 꺾여 내려오는 포인트는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땐 643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너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지가 꼭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643포인트까지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눌림 나오는 거를 좀 잘 체크했다가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관망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보유 종목들이 오늘 조금 많이 빠지는 흐름에 당황하고 조금 놀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빠진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4%대, 5%대, 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크게 무너지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 테마의 순환매의 남북경협 차례가 아니었다.
그 중간에 다른 테마가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경협주는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투매가 나오고 좀 더 지났을 때 시간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나 넘어가야지 남북경협주가 조금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지금은 남북경협주를 매수 관점이나 보유 관점이 아닌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한군봉이 골든봉을 잡아라, 골든봉 탑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워낙 침체기를 겪고 있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종목씩 보이는데 그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떨어져 있고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먼저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의 지금 대응 전략 또 지켜보고 계시는 분, 이미 손실을 가져가고 있는 분들이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대응 전략을 좀 잡아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알미늄은 모멘텀이 이미 소멸된 종목입니다. 소멸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말 그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대응이 아주 잘 되시는 분들만 낙폭과대라고 해서 이 장기적인 낙폭과대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흐름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을 노려보는 정도지만 저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응을 생각하시는 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런 분들도 제가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을 잘 보고 대응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기 아래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기대감으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볼 자리는 아니다, 여기서 실적을 논할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남선알미늄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 위로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다. 급락이 나오고 하한가에서 거래가 조금 나와줬는데 폭발적인 거래가 나오면서 물량을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짧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 추세적인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밑에 바닥에서 이 추세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완만한 추세를 잡아봤었을 때 중심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우상향을 가져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탈했을 때는 올라갔던 만큼 그대로 다시 뱉어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가 기존에 올라왔을 때 2,400원, 2,300원대 부분까지는 순식간에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2차 하락이 바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쪽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래에서 여기서 사서 들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신 분, 그리고 중간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오더라도 큰 상승은 없습니다. 만약에 버텨주고 제가 얘기하는 가격대를 지켜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 가격인 한 4,300원대 정도, 여기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재차 다시 꺾여 내려간 흐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안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아래쪽으로 얘가 어디까지 흘러내서 기술적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당분간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흐름을 줄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때 중요한 가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봤었을 때 선을 2개 정도만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이때 큰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기준봉을 만들었던 시가 자리와, 그리고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가 나왔던 자리, 이건 지지 아닙니다. 이건 지지가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눌림목 잡고 다시 올라갔던 자리지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항상 지지는 저항이 나왔던 자리를 밑으로 눌렸던 자리가 저항이 다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다시 지지로 잡힐 수 있다. 위쪽 여기 믿고 기다려, 여기 지지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신 분들 잘못된 판단입니다. 위쪽에 저항이 맞춰진 자리가 없었고 매물 소화할 이유가 없었고 매집으로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아닌 말 그대로 그냥 매집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를 지지로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터치 맞고 다시 떨어졌는데 저항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는
지지와 저항을 보여줬던 이 자리에서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저항을 보였다가 돌파가 나왔고 떨어졌다가 지지가 나왔고 꼬리는 나왔지만 종가상 위에서 유지를 했던 이 지지 가격,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이때와 이때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 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이 가격대를 내려오면은 이탈할 수 있는 관점이 있다. 그러니까 지지도 말 그대로 이 가격대 3,300원, 3,300원과 3,1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고 이 자리를 지지 못하고 이탈했을 때는 대응 전략, 저는 과감히 비중 축소나 전략을 이 종목에서 떠나서 다른 종목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거 이탈하면 떨어질 가격대가 앞서 얘기했던 가격대지만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2,400원대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낙폭을 기다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기다린다. 언제 올라올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제가 제시한 3,300원과 3,100원대 가격대를 지지를 하고 반등 나올 때 탈출 전략을 가져가시고 트레이딩 전략을 보시는 분은 짧게 손절. 여기에서 리스크 하나는 이 자리를 터치하고 횡보하다가 갭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갭보다는 끌고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떨어지는 측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서 제가 얘기했던 3,300원과 3,100원 사이 가격 중점적으로 잘 보시고 대응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남선하면은 모멘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지 마시고 지금 밑에서 지금 떨어지는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눌림 나올 때 다음 주 화요일 날 지켜보는 시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입니다. 이 종목은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바닥에서 강한 상승 이후에 수렴을 만들고 대응의 영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기도 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자율주행은 4차 산업에 포함된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끊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옆으로 가면서 수렴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장기 이평이 내려오고 중기 이평이 올라가면서 수렴이 여기서 일어나고 확산의 흐름에서 여기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렴을 만들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결국 대응의 영역에 와 있으면서 변곡점이 나올 겁니다. 아래로 이탈했을 때는 짧게 손절이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수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자리에는 짧게 손절 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는 한 2,900원 초반 후반대 한 3,000원 정도 되겠네요. 2,970원, 5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로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 관점보다는 내일 시가를 확인하고 대응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보시고 변곡점 자리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짧게 손절 대응하는 게 좋겠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 네오오토라는 종목 역시 최근에 올라왔다가 얘는 조금 아래쪽으로 쳐져서 가지만 역시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흐름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역시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코리아 FT 자율주행 쪽에서 약간 좀 모멘텀이 있고요. 수소차 관련주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대성엘텍이라는 종목이 코리아 FT와 같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흐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수렴형대가 약간 위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유지는 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코리아 FT가 조금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FT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손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짧은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충분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3,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니까 관심 있게 보고 대응 전략 세워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어느 방향성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거 손절 나가야 되나? 깊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나? 지금 오늘까지는 버티긴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화요일까지 추가적인 하락으로 깊은 하락이 나왔을 때는 내 보유 종목이 깊이 빠졌을 때 손절이 짧은 구간에서는 대응을 해주는 게 좋고요. 조금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 하는 종목은 화요일까지는 좀 관망했다가 아래에서 그 종목이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오히려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서 그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가는 전략도 좋으니까요. 종목마다 흐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시장에서 어떤 관심, 섹터를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 종목인지 회사가 탄탄한 회사인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지금은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현금 확보를 가져가는 전략으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빠지는 시장 잘 버티시고 화요일까지는 관망세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황금보영이 골든봉 탑픽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